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뉴스를 읽는 걸로 방송을 처음 시작했는데 요 며칠 뉴스를 못 읽었어요. 오전에 와서 빨리 뉴스를 읽고 저도 이제 할 일 해야 되는데 오전에 시끄럽다고 공사 소음 때문에 며칠 안 읽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좀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뉴스를 읽는다는 게 뭐 특집 이렇게 뭐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큰 흐름을 쫓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뉴스들 좀 읽어보면 한 것들 좀 꼽아서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 최다 거래 아파트는 둔촌주공 아파트다. 이제 뭐 실거래가를 조회를 좀 했나봐요. 그랬더니 둔촌주공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작년 11.3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는 조금 약간 주춤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연말 연초 같은 경우에 가격들도 좀 조정이 되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장이다 막 이런 얘기도 당시엔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걸 반전시킨 소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재건축 사업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이제 그 제도 때문에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접수하는 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니까 사업성이 나쁘지 않다, 유망하다 이렇게 해서 뭐 그쪽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입지적인 특성 때문에 강남, 송파 이런 쪽의 메인 단지들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개포주공 아파트라든가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라든가 가격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온 재건축 사업장이면서 가격도 좀 상대적으로 투자할 만한 여건이 되는 쪽. 이제 그게 이제 아마도 강동구 쪽에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 또 세대수도 워낙 많아요. 한 뭐 지금 12,000세대 재건축 되는 거고 한 6,000세대 정도 되니까 물량도 많고 그래서 이제 단일 많이 한 아파트로는 둔촌주공 아파트가 제일 많다. 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제일 많았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인데 보면 어제 사실 그 둔촌주공 아파트가 어제 이제 관리처분인가 받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딱 관리처분인가 소식 나오자마자 여러 커뮤니티에서 둔촌주공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마무리됐구나. 그런 얘기 때문에 7월부터 이제 이주를 한다 그러고요. 7월부터 이주하면 이제 6,000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니까 주변에 임대시장에 아마 지각 변동을 일으킬 거다. 벌써부터 뭐 전세가가 올랐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심지어는 이 전세 수요를 따라서 대체해 줄 수 있을 만한 아파트 이런 거 있어요. 막 하면서 그런 것도 매물 막 소개하려고 하고 이제 막 그런 모양새도 보이더라고요. 올해는 뭐 강동구 쪽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 관리처분하고 이주한 분양은 아마 내년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워낙 큰 단지고 좋은 입지의 재건축 단지, 올림픽 공원도 바로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볼 것 같아요. 예.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안에 대해서도 한번 별도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중에 하나 좀 이슈가 됐던 뉴스가 뭐냐면 이 날짜 안 바꿨다 생각해보니까 예, 날짜는 잊어주세요. 오늘 5월 3일 뉴스 읽는 겁니다. 예. 신안산선 우선 협상자 지정으로 안산 시흥 일대 꿈틀이란 기사인데요. 신안산선 떡밥, 예, 떡밥이죠. 예. 뭐 기차 뭐 이런 것들 경전철, 지하철 들어온다 이런 거는 옛날부터 말은 많은데 참 이게 신안산선만 하더라도 제가 2000년대 중반 그때도 신안산선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아직도 구체적으로 사업이 안 갔었는데 이제 요번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다. 그래서 투르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이제 신안산선 민자 사업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예정대로 공사가 되면 한 2023년 정도에는 개통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신안산선이 되게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보면 안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광명을 거쳐서 이제 그 시흥 광명을 거쳐서 영등포 쪽으로 해서 이제 여의도까지 오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여의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쭉 이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 되게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1호선이나 이런 거와 이 약간 이제 엇갈려 가지고 철도 교통의 아쉬운 부분을 충원해주는 도로 노선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이 신안산선이 들어오면 혜택을 보는 지역들이 많이 있겠죠. 얼마 전에 저희 공부했던 신길뉴타운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는 잘못 말씀드렸었어요. 신풍역에서 이제 중간에 사러가시장 쪽으로 해서 영등포역으로 갈 거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노선을 보니까 신풍역에서 그 서쪽편, 그러니까 신길 14구역 쪽 가는 도림사거리역 쪽으로 해서 영등포역으로 해서 이제 여의도로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영등포 쪽도 신안산선이 지나가게 되고요. 뭐 기사 보면 이제 1단계는 여의도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고 2단계 사업은 서울역까지. 그래서 이제 서울 중심까지 이렇게 신안산선 통해서 올 수 있게끔 되는 어떤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뭐 아까 얘기했던 거와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요. 재건축 부담금 고지서가 공개됐다. 국토부 초과이익 징수 준비 착착이라는 기사인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뉴스 읽으면서 참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건축 사업에서 돈 많이 남으면 뭐 네가 집을 안 팔았어도 일단 남은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삥 뜯겠다. 돈 내놔라. 이건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이런 제도 자체가 나온 것도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환수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밑그림 하에서 이게 이제 제도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나오고 나서 재건축 사업들이 다 멈춰섰어요. 이것까지 내면서 안 하겠다. 조합들이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재건축 사업이 안 가니까 좀 가게끔 하려고 그러면 니네 재건축해라.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유예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유예하던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그래서 유예를 연장할 거냐 아니면 뭐 여기서 이제 재건축 다시 초과이익 환수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갈림길인데 이제 이런 어떤 서류들 밑받침되는 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강행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 읽힐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시행 규칙에 보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예정의 통지서에 서식도 포함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환수하겠다라는 걸 모양을 만들겠다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눈물. 이 한국일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놓고서 조금 기사 자체를 심도 있게 계속 심층 취재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10년간 입주까지 성공한 조합이 딱 34개밖에 없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도 80%는 사업이 못 가고 좌초가 되고 작년에는 이제 조합 많이 결성해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되게 위험한 사업이다.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 위험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저도 지역주택 조합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권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주택 조합은 아파트 분양받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 조합은 땅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조합에 가입해서 우리가 남의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을 거니 우리 조합원으로 들어와라 이런 건데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저 땅을 사서 우리가 집을 짓겠다는 건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취득하는 방법 자체가 되게 취약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이제 기존의 원래 지주들,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갖고 있던 토지의 이제 소유 권원 면적의 2분의 1,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조합이 결성이 되게 되는데 재건축은 이제 뭐 동별 요건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지역조합은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도 없어요. 또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엄청 고금리에 되게 출처가 금리를 많이 줘야 되는 돈을 갖다 써서 그런 땅들을 매입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취약하죠. 그래서 지역조합은 가급적이면
안 하기를, 이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성공한 데가 얼마 없다라고 하고, 또 요새 경기가 좋아지니까 지역조합 하겠다고 나서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업장들이 마찬가지로 멀쩡한 사람들이 땅 안 팔잖아요. 땅 뭐 다 확보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신정뉴타운 기사입니다. 어제 저희 그 고덕 재건축들을 좀 한번 두루 살펴봤는데,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 어디 지역 얘기할까요? 말씀 나눴더니 최고의 투자님이랑 신정뉴타운에 보면 어떨까요? 얘기를 해서 저도 신정뉴타운 한번 좀 보고 싶어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신정뉴타운에 좀 있으면 분양하거든요. 신정뉴타운에 1-1구역, 2-1구역 이제 이렇게 있는데 6월달에 분양 나서는 지역이 있어서 겸사겸사 보려고 그래요. 위치를 보시면 이제 쭉 이 서울 지도죠. 용산이 있고 동작구가 있고 강남이 있고 영등포, 여의도가 있는데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쭉 오면 뭐가 있나요? 5호선 따라 목동이 있죠. 목동 7단지, 목동역 뭐 3단지에서 요 목동 이제 그 아파트 지구가 있고요. 목동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서 서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목동 아파트 중에서도 끝자락이죠. 그럼 이쪽 가면 여기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있습니다. 신정 뉴타운인데요. 여기 이제 기존의 재개발 사업을 마치고 입주한 단지도 있고요. 목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했던 단지인데, 요 신정내거리역 2호선, 이게 2호선 메인 노선이 아니고요. 신도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선이에요. 요 옆으로, 신정내거리역 옆으로, 여기가 이제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2개 구역이 분양에 나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신정 1-2구역, 1-4구역은 입주가 이미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신정내거리역 앞에 있는 2-1구역, 그리고 이제 이쪽 끝에 가면 있는 신정 1-1구역, 이 세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 합치면 한 11,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1-1구역이 한 3,045가구 중에 한 1,100, 1,200? 그 정도 분양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정 2-1구역도 곧, 이제 신정 2-1구역은 레미안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어디더라? 그렇죠. 삼성물산. 여기는 한 1,050가구 정도, 1,500가구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가 나선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수색 얘기입니다. 수색도, 원래 수색 얘기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수색 얘기도 하겠습니다. 수색도 왜냐하면 3차 뉴타운인데요. 수색이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상암, 바로 마주보고 있는 북측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색 주변으로도 개발 이슈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 이제 수색 첫 분양이 좀 있으면 합니다. 수색 4구역. 제가 어저께 수색 쪽에서부터 가재울로 해가지고 마포권에 있는 재개발 구역까지 싹 한 바퀴 둘러보고 왔거든요. 수색 4구역 지금 제가 한두 달, 두어 달 전에 갔을 때는 아직 건물들이 있었는데 철거 얼추 다 해가지고 지금 펜스 쳐놓고 한쪽에서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수색 4구역. 그래서 여기가 수색 롯데캐슬 더 퍼스트인가 아마 그런 이름 분양할 거예요. 견본주택은 수색역 가면 사당 롯데캐슬 골든 뭐더라? 아무튼 고 분양했던 자리에서 아마 수색 롯데 분양할 것 같고요. 이제 일반 분양은 454가구 정도 나올 예정인데, 수색의 첫 분양이라서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이게 도로변으로 꽤 이렇게 개방감 있게 만들어진 단지라서 수색로를 따라 쭉 길게 연결된 단지인데요.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상암 월드컵 공원, 상암 공원이 있고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기역자 모양으로 있죠. 그 밑에 이제 철도 기지가 있고, 이 기찻길이 되게 넓어요. 수색역에 있는 이 길이.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이 길은 수색역 위쪽으로 해서 철도 유휴부지 개발한다고 해서 복합 개발한다고 맨날 얘기 나오는 데가 여기고요. 수색 지금 4구역은 그 북측역입니다. 수색역 위에 좌측. 그러니까 이쪽이 수색 4구역이죠.
수색 증산 뉴타운이 이렇게 기역 니은자 모양,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쪽이 증산동 일대고 이쪽이 수색동 일대인데요. 수색 쪽은 그래도 사업이 다 가는 반면 증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증산 4 재건축, 예전에 이제 증산 4, 5, 6, 그래서 4가 재건축, 5, 6이 재개발이었는데 증산 4 재건축은 구역이 해제가 됐고, 증산 5구역이 증산 4구역이 됐고, 증산 5구역이 증산 6구역이 증산 5구역이 됐어요. 증산 5구역은 사업이 가기는 하는데 이쪽 끝입니다. 증산 5구역이 지금 시공사 선정을 못해서 사업 시행 인가 일부에 조금 계속 멈춰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공사 선정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증산 5구역이 있고, 증산 4구역은 3월달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구역 직권 해제 나왔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사실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구역 아무튼 증산 쪽은 그렇게 사업들이 좀 멈춰선 데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수색 쪽은 지금 사업이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나오는데요. 수색 증산 뉴타운 중에서 아까 증산 5는 가는 거고, 수색 4, 6, 13, 7, 8, 9, 5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증산 2를 빼먹었네요. 증산 2가 여기인데요. 증산 2도 올해 초에 관리 처분인가 나서 지금 증산 2도 다녀왔거든요. 지금 2주하고 철거까지는 아니고 2주들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증산 2구역 같은 경우는. 증산 2구역은 딱 디지털 미디어 시티 위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색 증산 뉴타운에 제일 비쌌던 항상 지역이고요. 수색 9도 관리 처분인가 받았을 거예요. 네, 받아서, 그렇죠. 올해 하반기에 여기도 이제 9구역 2주 한다는 얘기고요. 4구역이 제일 먼저 지금 가는 데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업 규모도 그래도 수색 증산 뉴타운 중에서는 꽤 큰 편이지요. 그리고 여기가 수색 14구역일 거예요. 여기는 구역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13구역도 지금 이제 사업 시행인가 가고 있는 중이고, 수색 6구역도 이제 하반기에 이주할게요. 여기도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수색 7구역, 8구역 이쪽도 이제 관리 처분 단계에 가 있고, 수색 5구역이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 사업 시행인가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수색의 메인 블럭들도 이렇게 조금 사업이 가고 있다. 수색 관련해서도 한번 언제 시간 내서 구역들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색의 첫 분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 안에서 이번에 첫 분양하는 수색 4구역이 위치가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규모도 좀 있는 편인데요. 항상 그렇지만 첫 분양이 분양가가 이게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너무 높게 쏘기가 힘들어서 분양가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때 인근의 가재울 뉴타운이나 아니면 길 건너편에 있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안에 있는 DMC 단지들이나 비교해서 한번 시세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 반년, 짧은 침체기 지나 안정 양상이란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안정권에 들어섰다, 침체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사 아까 막 여러 개 보던 것 중에 그냥 지금 다 따로 얘기 안 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서울시 뭐 25개 구 중에 19개 구가 아파트 가격이 이제까지 가격 중에 최고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정고점을 다 뚫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침체가 아니라 지금은 상승장이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기사에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도 체감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지역별로 지금 반등을 못했거나 침체, 뭐 큰 평수들도 아직 뭐 지금 회복 못하고 이런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 지역도 있고 거래량이 없는 지역도 있어요. 없는 지역도 있는데, 이게 거래가 없는 게 경기가 안 좋아서 없는 게 아니라 매물이 없거나 또는 매수자들이 그 금액을 따라가 주지 못해서 야, 그 돈까지 주고 사야 돼, 이런 식으로 가격, 야, 지금 사면 더 떨어진대 라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오른 금액을 받아서 사주기는 싫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지역들을 살펴보면서 그 지역의 물건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기사를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 현장 필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들을 좀 한번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막 빨리 읽은 감도 없잖아 있는데 뭐 손님이 왔다 그래서 금방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뉴스 들어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또 내일도 뉴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 휴일이라서 기사가 얼마 없겠네요. 예, 기사 좀 읽을 만한 것들 모아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